지네 엄마도 이런 식이 돼갖고 이걸 수술을 해줬는데 From the buzzing of the bees to the wind up in the trees, I'm listening to the world around 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to watch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이용종 전문가분이 애니멀 시그널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용조입니다. 혹시 두 분 이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죠? 얼마 전에 영국에서 헌혈을 통해서 6년 동안 88마리 개의 생명을 살린 헌혈견 우디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강아지도 이제 헌혈을 네네. 저는 개도 사람처럼 헌혈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디의 이야기를 접하니 정말 멋있고 대단한 반려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들도 사람처럼 응급상황에 처하면 수혈이 필요한데요. 우디 같은 경우 헌혈을 처음 시작한 3살 무렵부터 6년 동안 22번의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개들을 위한 헌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수혈이 필요로 한 반려견을 위해 공혈견을 운영을 했는데 하지만 평생 철장 속에 갇혀가지고 피만 뽑아서 문제가 대두됐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올바른 반려견 헌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헌혈견협회가 창립이 돼서 반려견 헌혈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헌혈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2살에서 8살 사이에 몸무게 25kg 이상 건강한 대형견만 헌혈이 가능한데요. 대형견 한 마리의 헌혈로 약 4마리의 소형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도 헌혈을 하면 건강상 뭐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개들도 이제 헌혈을 많이 하면은 장점이 많은가요? 헌혈을 했을 때 이제 적혈구 생산을 자극해서 피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대사도 활발하게 개들에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헌혈을 통해서 대형견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 추후 큰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헌혈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헌혈하는 걸 권장한다고 하니까요. 반려견의 헌혈을 생각하시면 보호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입니다. 지난주에는 시골에서 목줄을 한 채로 생활하는 반려견 만나봤는데요. 야외에서 생활을 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환경 개선부터 올바른 산책 교육법까지 배워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위한 자세한 솔루션을 알고 싶은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를 나눈 헌혈견과 같이 자신의 특별한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는 반려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애니멀 시그널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제작진이 아주 특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반려견 훈련소를 찾았는데요. 그때 낯익은 뒷모습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소장님이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 중인 이용정 전문가.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 친구는 맥스고요. 얘는 개인적으로 제가 훈련 교육을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저희가 전국 다니면서 이제 시범을 보일 때 교육을 이렇게 시킨다 뭐 이런 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 중인 아이입니다.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맥스. 훈련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열정적인 훈련을 이어가는 맥스. 와,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전파에 앞장서며 원조 개통령으로 알려진 이용정 전문가. 그는 어떻게 반려견 훈련사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개를 가장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게 강아지 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식장의 꿈을 가졌다가 군대에 가면서 이제 강아지 훈련하는 전문 교육 시키는 곳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군견을 만나면서 제가 애견 훈련사 길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강아지 훈련, 교육을 통해서
뭐 어르신, 예전에는 고아원, 양로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이 훈련 시범을 보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시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동물 매개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둥글게 동물 매개 치유 봉사단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후 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상근이 또한 동물 매개 치료 훈련견으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는데요. 이제는 상근이의 뒤를 이어 많은 치료견들이 동물 매개 치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친구는 누구예요, 소장님? 네, 이 아이는 키우고요. 매개치료 활동하는 아이들이고. 장애물 달리기인 어질리티에 월등한 능력을 보인다는 키노. 와, 딱 봐도 영특해 보여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그런데 이 훈련이 치료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운동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 치료견과 함께 하나씩 넘어가면서 운동 효과도 발휘를 하고 스트레스 푸는 데 있어서 뛰고 달리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장애물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등장한 또 다른 동물 매개 치료견 보베. 보베는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보배는 동물 매개 치유 활동에 있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고요. 재롱이 가장 많은 친구입니다. 뭐 아주 다양한 동작들을 잘하고 또 연기도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보배는 항상 매개 치유 활동할 때 우리가 가서 분위기 메이커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올라, 앉아, 내려와, 이리 와, 올라, 앉아. 자, 보배 지져. 손. 하우스 문 열어, 들어가. 문 닫아, 이제. 문 닫아.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치료견들. 그렇다면 동물 매개 치료견은 어떻게 발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별도로 시켜줍니다. 평균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는 3에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동물 매개 치료견 짬뽕이. 그런데 갑자기 짬뽕이 몸 이곳저곳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발달장애 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쁘다 하면서도 막 귀를 막 비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 꼬리도 막 당기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왕 하고 달려들고 불면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도 자기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매개 치료 동물로 활용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안전사고에 의한 교육들을 철저하게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자극 둔감화 훈련. 갑자기 큰 소리가 나도 흥분하지 않고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치료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진 않을까요? 시작할 때는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상도 해주고 좋아하는 간식도 주고 또 치료 활동하고 난 다음에 신나게 놀아줘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없애주는 거죠. 봉사 현장에서 보여줄 동물 매개 치료견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동물매개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는 보배와 키노 그리고 짬뽕이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실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선생님과의 호흡이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처럼 오늘 동물 매개 치료를 처음 알게 된 시청자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동물 매개치료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몸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주는 목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석사 학위까지 이 과정 코스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동물매개 치료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든지 동물매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동물 매개 치료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정신과적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그다음에 장애인분도 많이들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울증 환자 등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에 처한 어려운 사람과 기쁨과 활력을 주고 또 스스로 밝게 일어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치료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볼 치료견들은 모두 개였는데요. 동물 매개 치료에 이용되는 동물들은 오로지 개만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동물 매개 치료에 이용되는 동물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개를 비롯해서 고양이, 말, 돌고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훈련도 아주 잘 되고 사람과 가장 친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개를 이용한 동물 매개 치료견 이용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동물 매개 치료견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집중력이 참 좋았는데 동물 매개 치료견이 되기 위한 좀 기본 조건들이 있나요? 네, 일단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극적인 상태에서 안정적인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훈련 상태 및 매너가 좋아야 하고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야 됩니다. 또 쓰다듬기를 하거나 안고 있는 행동을 할 때 거부감 반응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제작진이 이웅종 소장님과 동물 매개 치료견들이 활동하는 봉사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동물 매개 치료 봉사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찾았는데요. 나갈게요. 기대 반, 설렘 반.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셨을까요? 반가운 첫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자리를 안내하는데요. 오늘 어떤 활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으로 해서 독거 어르신들 오늘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소품 나들이 왔고요. 오늘 같이 우리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동물 매개 치료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준비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짝꿍하고 함께 댄스 한번 가겠습니다. 댄스 가자.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 댄스 타임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오, 왕년에 다들 춤 좀 추셨나 봐요. 다들 춤에 흠뻑 취한 사이 시범견 방울이는 준비 완료. 이제 강아지랑 보호자랑 함께하는 독스포츠라는 거를 먼저 우리 어머님들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숙하게 독스포츠 시범을 선보이는 방울이. 방울이의 장기자랑에 어르신들도 신이 난 눈치인데요. 이어서 프리스비까지 적적 선보이는 방울이. 쉬지 않고 선보이는 방울이의 넘치는 재주에 다들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번엔 시범견 태호 차례인데요. 태호, 앉아. 순식간에 장애물을 가로지르는 날쌘돌이 태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누굴까? 자, 이제 가장 기초 동작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직접 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잘 따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리 짝꿍들이 옆에서 도와줄 겁니다. 우리 짝꿍 잘할 거야. 아직 걱정이 앞서지만 치료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에 용기를 내봅니다. 자신 있으세요? 몰라요. 자신 있으셔. 화이팅! 듬직한 키노가 잘 이끌어줄 것 같죠? 움직여야지. 자, 옆에. 키노의 리드에 따라 앞으로 뛰다 보니
어느새 완주 성공! 네, 어머니 잘하시는데요? 어머니 잘하세요. 너무 잘했어. 하나 못해서. 아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잘됐어, 잘됐어. 엄청 잘했어 방금. 두 번째. 다음 도전자는 남다른 열정의 소유자. 준비하시는 폼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나랑 잘해보자. 우와, 이럴 수가. 키노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환상의 파트너가 따로 없네요. 처음 해보는 특별한 경험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신나고 또 여러 사람들 경쟁도 이렇게 살짝 붙여놓으면은 또 이기려고 또 더 열심히 하고 처음에 두려워하다가도 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다 보면 자기도 신나서 더 열심히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엔 치료견들과 함께 산책을 해볼 시간. 오늘 함께 활동을 해줄 치료견들이 인사를 나왔는데요. 어머니들하고 같이 저희 강아지들하고 이제 산책 가볍게 하실 건데요. 이쁜이 어떤 이쁜이로 같이 가서 산책할까? 요게 제일 이쁘다. 애교 만점 보배가 어르신의 산책 파트너가 됐습니다. 아매는 되게 제주꾼이야, 제주꾼. 치료견과 짝을 이루어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연스럽게 운동이 될 뿐더러 정서 교감도 되는 활동이랍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산책하니까 어떠세요? 나는 개를 안 먹이거든요. 근데 시방 이렇게 개를 들고 가니까 아 이러니까 개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이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방 얘기했어요. 많이 이뻐요? 응, 이뻐요. 이 시간을 그대로 지나칠 순 없겠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도 남겨봅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산책을 마치고 특별한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마사지 할 거예요. 네, 이제 걸었으니까 강아지도 시원하게 강아지를 무릎 앞쪽에 놔주세요 이렇게. 자, 그냥 이쁘게 해주시면 돼요. 이쁘다, 이쁘다. 느낌이 좋아요. 강아지가 장량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네. 네, 그렇죠. 치료견 마사지를 해주며 서로의 체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조절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치료 활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이뻐. 그러고 강아지가 얌전하고 똑똑해. 아, 진짜? 그래서 만져주는 대로 느끼고 하니까 이뻐. 좋은데 가만히 있어. 모든 활동이 끝나고 서툴지만 오늘 고생한 봉사자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르신들. 오늘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죠? 너무 이쁘고 강아지도 보배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 생전에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런 시간에 다시 또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최고의 날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반려동물의 놀라운 마법. 동물 매개 치료견과 어르신들의 밝은 미래를 애니멀 시그널이 응원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치료견들과 함께하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시고 이제 행복해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동물 매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평소 누군가와 좀 대화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물 매개 치료 활동을 통해서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웃으셔서 행복한 하루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료견과 함께하며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개와 사람이 눈을 마주치거나 껴안는 행동을 하면 뇌에서 사랑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에게도 오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더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동물 매개 치료 활동이 우울감 해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감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우울감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을 주는 치료견들은 대체로 언제까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활동 이후에는 또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치료견들은 7, 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치료견들이 은퇴를 하면 입양을 가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기도 하지만 센터에서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치료견을 활동하면서 대상자분들과 친해졌던 기억이 있던 분들이 의뢰해서 입양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봉사자분들이 또 희망해서 이 치료견을 나중에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입양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동물 매개 치료 활동을 하시는 만큼 정말 보람찼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도 가족이라는 테마를 잡고 우리가 소년원 아이들하고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견과 함께 봉사자와 엄마, 아빠, 반려견, 가족이라는 테마를 갖고서 사진 찍기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학생 중 하나가 이런 게 가족이면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또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동물 매개 치료 참여했던 사람, 봉사자 모든 분들이 그 찡하고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숙연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심리치료 또 활동할 때 이제 저희가 장수 사진 찍기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보통 어르신들이 장수 사진을 찍게 되면 굉장히 우울하다고 합니다. 심리적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사진들 찍으면 표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동물 매개 치유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장수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전체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동물 매개 치료가 무엇인지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